오늘의 주제는 소금이란 무엇인가? 소금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있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대학 교수님들, 그 다음에 소금에 관련되어 있는 보건복지부 관하에 있는 사람들도 소금이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소금이 정말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소금 하면 고혈압의 원인이라고 전부 다들 알고 계십니다. 그죠? 네. 그래서 그게 정말 맞는 이야기인가? 정부에서는 늘 소금을 싱겁게 가열해서 먹으라고 하는데 그것도 정말 도움이 되는 건가? 한번 확인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다니면서 가장 주된 목적과 방향은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의 섭생과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의 생활 환경 패턴을 바꿈으로 해서 건강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제 강의를 듣고 각 가정의 가족분들의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들이거든. 여기 지금 대략 60분이 계시면 1인 가정 4인으로 잡으면 240명이 되죠. 240분의 건강의 패턴이 오늘 1시간의 강의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질 좋은 소금을 썼을 때. 이 사진은 이탈리아 친치노라는 댐의 사진입니다. 염소? 예, 사냥. 사냥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금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서 생성을 할 수가 없죠. 외부에서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런 양들이나 채식을 위주로 하는 동물들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소금을 먹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댐에 보면은 소금이 말라가지고 물이 증발된 다음에 소금 결정들이 이렇게 댐에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달라붙어서 먹습니다. 굉장히 위험해 보이죠? 굉장히 위험해 보이죠? 염소나 이 사냥들이 소금을 섭취 않으면 죽기 때문에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소금을 먹으려고 하는 거죠. 왜? 이 방법이 아니면 일반적인 풀로는 소금을 섭취하기가 양이 부족합니다. 모든 동물의 사료에는 소금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 채식을 위주로 하는 동물들의 소금 섭취 방법은 굉장히 중요하고 목숨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호랑이나 이런 육식성 동물은 채식성의 이런 동물들을 잡아먹으면서 제일 먼저 뭘 하느냐면 피를 빨아먹습니다. 피에서 염분을 보충을 합니다. 그렇지만 채식 동물은 염분을 섭취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소금을 먹기 위해서. 이렇게 죽거나 떨어져 죽거나 소금 안 먹고 죽거나 죽는 거는 매 한 가지이기 때문에 먹고 죽자. 먹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소금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 일반적인 밥상, 뭐 여러분들은 늘 이렇게 해가 드시죠? 자, 여기에 지금 소금이 들어가지 않은 반찬을 한번 찾아보세요. 없죠? 밥에 소금이 없을 것 같지만 있습니다. 모든 채소, 상추, 쑥갓, 우리가 먹는 채소에도 일부분의 소금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빗물 같으면 민물인 줄 알고 있지만은 바다가 증발이 되면 0.003%의 소금이 빗물과 같이 내립니다. 일단은 소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선에서 출발을 하셔야지만 제 강의가 기초점에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나무든 식물이든 전부 소금을 빨아들입니다. 아주 미량의 소금을. 그래서 생명을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풀 중에 짠풀도 있죠. 짠맛의 성질이 있는 그런 풀도 있습니다. 민들레 같은 거. 자, 옛날 어르신들은 이거를 이렇게 간장 종지를 놓고 드셨어요. 예전에는. 싱겁게 드셨냐 하면은 옛날 어르신들은 싱겁게 안 드셨어요. 이렇게 간장 종지를 놓고 간장 조금 드시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하는 습관을 가졌는데 그렇게 하면 체기도 없고 상당히 이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 제가 이 사진과 앞에 있는 사진을 왜 보여드리느냐면
거죠.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매일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소금이 들어가 있지 않은 곳이 없어요. 반찬에. 그런데 우리는 소금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라는 거죠. 일반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은 건강식품들 안 먹어도 살아요. 소금 일주일만 안 먹어도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나 우리 정부나 우리 지금 모든 대학 연구하는, 식품을 연구하는 어떤 그런 부처에서 소금에 대해서 공부를 하느냐면 안 합니다. 모릅니다.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고 좋은 정보를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금. 왜? 일본이 굉장히 장수국가입니다. 이 테이블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평균 수명이 높으면 위에 찍힙니다. 평균 수명이 낮으면 밑으로 찍히고, 일본 굉장히 평균 수명이 높습니다. 또, 독일. 이런 쪽에 짜게 먹는 사람들의, 짜게 먹는 나라들의 평균 수명이 높습니다. 지금 이 도표는 뭐를 나타내냐면, 2013년도 WHO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지금 이 왼쪽에 이 테이블이 기대 수명이고, 오른쪽이 소금 섭취량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소금 섭취량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늘어날수록 평균 수명이 늘어나더라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지금 논문이 발표되어 있는 근거를 기반으로 해서 제가 발표를 하는 겁니다. 수치를 가지고 말씀드리고 수치를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지금 WHO의 권장 소금 섭취량이 약 2.3g 맞습니까? 나트륨의 권장 섭취량이 2.3g입니다. 소금의 권장 섭취량이 2.3g이 아니라 2.3g의 소금을 먹었을 때 일반적인 기대 수명은 약 60세 정도가 됩니다. 60세. 지금 이 부분의 아래쪽에 있는 그 수치는 나트륨의 양을 나타내지 소금의 양을 나타낸 게 아닙니다. 소금의 양이 나트륨의 양이 5g이면 소금의 양은 약 10g 정도가 됩니다. 10g이 넘죠. 11g, 12g 정도 되죠. 여기서 지금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은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나트륨과 지금 구분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해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자, 일단 소금을 적게 섭취하는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대략 5g을 섭취하는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10g을 섭취하는 국가보다도 11년의 기대 수명이 낮았습니다. 이거는 명백한 팩트죠. 소금물입니다. 그죠? 링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0.9%의 소금물입니다. 병원에 의사들이 가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컨디션이 안 좋고 감기로 면역력이 떨어지면 링거를 넣습니다. 왜? 소금물이 가장 인체에 중요한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병원에 가면 뭘 합니까? 예, 이런 거 이거 뭡니까? 링거가 원래 뭐로 만듭니까 이게? 포도당? 물질이기 때문에 가장 키죠. 핵심이죠. 여러분들의 몸도 전부 다 소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피, 그 다음에 땀 전부 소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처음 링거를 놓습니다. 의사들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소금 먹지 마라. 줄여야 된다. 근데 자기들은 소금물을 매일 가면 소금 닦습니다. 뭔가 말에 우리가 어폐가 있지 않나요? 보통 우리가 병원에 가서 조금 이 링거를 맞을 때 하루에 몇 팩의 그 링거를 맞느냐면 보통 한 3팩 정도를 맞습니다. 3팩 정도를 맞으면 1리터의 팩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이 얼마인지 아세요? 우리 몸의 체의 그 염도는 0.9%입니다. 0.9%의 소금물입니다. 0.9%의 소금물인데 0.9%의 소금물 넣어가지고 녹이면 링거액이 됩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링거액을 만들 수 있죠. 그렇다고 만들어서 쓰지는 마세요. 정제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9g에 1리터의 그 깨끗한 물에 약 9g의 소금을 넣으면 링거액이 됩니다. 똑같습니다. 포도당 아닙니다. 미네랄도 아닙니다. 링거는 소금물입니다. 여기에 필요에 따라서 포도당도 조금 넣고 설탕도 조금 넣고 그 다음에 미네랄도 좀 넣고 하는 게 링거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루에 맞는
그 링거를 3팩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러분들 몸에 직접적으로 주입이 되는 소금의 양은 27g입니다. 음식 드시잖아요. 자, 음식으로 드시는 염분의 양을 5g으로 계산을 했을 때 총 하루 32g의 소금을 드시게 되는 거죠. 4시간마다 간호사가 와서 혈압 체크를 합니다. 이상이 있습니까? 이상이 없죠. 이 사람이 미국의 데이비드 박사라는 그 의사인데 이 사람한테 여기 고혈압이 있으신 분이 이 의사한테 예를 들어서 가서 진단을 받으면 이 의사가 먼저 뭐를 주느냐면 소금을 던져줍니다. 소금을 던져주면서 고혈압이 있으면 소금 먹어야지 줍니다. 그러면 이제 환자가 놀랄 거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여기 계신 대부분의 98%는 소금이 고혈압의 원인이기 때문에 고혈압이 있는데 소금을 던져주면은 당신 내 보고 죽으라는 이야기가 그러실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의사는 줍니다, 실제로. 소금 먹으라. 그 의사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소금이 고혈압의 원인이라는 것은 전혀 말도 되지 않는 소리다. 소금을 먹어야 너는 낫는다. 당신은 낫는다. 나는 소금이 없이는 당신의 고혈압이나 당뇨나 치료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소금을 줍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1600년도 이전에 태양이 지구를 돌았습니까? 지구가 태양을 돌았습니까? 1600년도에 태양이 돌았죠? 네, 태양이 돌았습니다. 태양이 지구를 돌았죠. 그때는. 지금은 지구가 태양을 돌죠. 다 알죠? 진리죠. 그거는.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가정을 하고 지금 우리가 그 이론을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자고요. 여러분들이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까? 아무 영향이 없죠. 아무 생각 잘못한, 내 잘못된 이론을 믿고 있는 것 뿐이잖아요. 여러분들의 건강에 전혀 아무런 지장을 안 준다는 이야기죠. 자, 지금 소금이 고혈압의 원인이다라는 것과 아니다, 소금을 잘 먹었을 때 고혈압이 낮고 당뇨를 예방할 수 있다. 지금의 의사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반대의 이론이 맞다라고 된다면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건강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겠죠, 지금. 여기 듣고,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도 오늘 싱겁게 먹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의사는 소금 주면서 적정한 소금을 먹어라. 그래야지만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이론이 앞으로 10년 뒤면 정설로 받아들여집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자, 이 의사는 소금이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게 크며 소금을 제대로 가려 먹지 않는다면 우리 면역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싱겁게 먹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여러분들 자제분들을 싱겁게 먹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게 건강에 좋다라고 하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속였겠죠. 아니면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고의적으로 건강